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6.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오토캐드 2016 2D 과정을 같이 공부하게 된 박영민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토캐드 2016 버전은 오토데스크사에 들어가시게 되면 체험판으로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이제 오토캐드 화면 구성과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쇄도면, 열기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여러분이 오토데스크에 가셔서 거기 네이버에다가 그냥 오토데스크라고 하면은 오토데스크사 코리아가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무료 다운로드 받기라고 해서 체험판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요. 자, 인터넷에 먼저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인터넷에 가셔서 여기에다가 그냥 오토데스크라고 하시면 오토데스크 코리아라고 뜨죠. 자, 해서 자, 여기 이렇게 뜨시면 오토데스크 코리아 이렇게 뜨고 나서 보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죠? 자, 여기 오토데스크 코리아에 가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안에 가시면 뭐 제품 있고 지원학습 커뮤니티 구입 있는데요. 자, 우선 여러분이 먼저 무료 체험판에 가시면 자, 이 안에서도 체험판으로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뭘 선택하시면 되냐면 오토캐드라고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30일 동안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체험판 다운로드에서 오토캐드 2016을 다운로드 버튼 누르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오토캐드를 설치를 하셨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잠깐 볼게요. 바탕화면에 가시면요. 또는 오토캐드라고 해서 이렇게 뜨잖아요. 자, 보이시죠? 자, 오토캐드에 가셔서 이렇게 자, 지금 저는 해상도가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렇게 오토캐드가 화면에 열려질 겁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체험판을 뭐 저쩌고 나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이제 체험판 사용하기라고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렇게 뜰 거예요. 저는 자, 여러분과 이제 이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800에 600으로 해상도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크게 보일 건데요. 여러분이 이보다 좀 작게 보일 겁니다. 저는 이제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강좌를 찍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상도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화면상이 좀 이렇게 크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오토캐드 화면을 좀 보시면요. 자, 우선은 이 상태에서 홈, 삽입, 주석, 파라메트릭, 뷰, 관리, 출력 쭉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선, 폴리선, 원 해서 2D가 나와야 하는데 3D 화면이 보인다라고 하시면요. 자, 아래 하단에 보시면요. 여기 아래 하단에 보시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작업 공간 전환이라고 보이시죠? 얘를 누르시고요. 제도 및 주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만약에 뭐 이렇게 3D로 돼 있으신 분들은 3D 화면이 보일 거예요. 상자라든가 돌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 이럴 때, 자, 작업 공간에 가셔서 제도 및 주석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 보시다시피 요거 이제 끄시면 돼요. 요거는, 이렇게 2D 명령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 2D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커맨드 라인 부분은요, 이렇게 돌출이 되는데요. 자, 얘는 내가 요 밑으로 이렇게 갖다 붙여 놓으시면 다시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여기 땡땡땡 보이시죠? 여기 땡땡땡.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마우스 움직여 보세요. 그러니까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가 클릭한 상태잖아요.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로 움직이시고 아래 하단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셔서 그냥 놓으시면 돼요. 마우스 커서를. 그러면 이렇게 명령행이 보일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아주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맞춰주시고요. 저는 한 3줄 정도로 맞춰놓을게요. 이렇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화면이 이렇게 안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제도 및
여기 작업 공간 전환에 가셔서 제도 및 주석으로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화면을 보시고요. 자, 홈 탭에 가시면 선 또는 폴리선 해서 명령어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이 명령어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다 나갈 거고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이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이 하단에도 명령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삽입 탭을 누르게 되면 삽입에 관련된 블록을 삽입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고요. 주석을 누르게 되면 문자라든가 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자, 파라메트릭이라는 부분에 가시면 이런 부분이 있고, 자, 뷰에 가시면 역시 뷰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바로 홈입니다. 이 홈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홈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커서가 요 밑에 아래 하단에 보시면 자, 요 하얀색 바탕이 저는 검정색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화면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 틀린 건데 자, 이게 바탕이 여기가 하얀색이어도 상관없고요. 검정색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중에 옵션에서 다 바꿔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자, 밑에 부분 여기가 바로 커맨드 라인이라고 해서 한글로는 명령이라고 나오고요. 영문판에서는 커맨드라고 나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안에 있는 매뉴얼에서 찾아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찾아주는 것도 있지만 아래 그냥 단축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하단을 보시면 모형, 자, 지금 모형과 배치가 있는데 자, 이 모형과 배치에 대한 차이점 또한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서 나갈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공간은 모형이라는 공간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치라는 공간은 그림을 다 그리고 난 이후에 출력을 하기 위한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배치에 들어가신 분들은 화면이 난 이렇게 나오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배치가 아닌 모형에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화면이 이상한데 이렇게 나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것은 나중에 출력을 하기 위한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형이라는 글자에다 놓고 클릭하시게 되면 자, 요 안에서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모형 여기 보이시죠? 모형 공간 또는 도면 공간 해서 얘를 클릭을 하셔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쵸?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밑에 부분이 상태바인데요. 지금 현재 내 환경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내가 예를 들어 선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점 지정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게 많이 나오죠. 각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편할 때는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마우스를 드래그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각도라든가 길이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좌표를 사용한다거나 우리가 그림이 좀 복잡해진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좀 약간 불필요하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얘를 없애고 싶어요 라고 질문도 많이 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없애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또는 화면에 저는 이렇게 눈금, 우리 뭐 예전에 보시면 모는 종이처럼 이렇게 눈금이 쳐져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이거는 이제 그리드라는 건데, 자, 이것 또한 설정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래 하단에서 얘를 이렇게 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볼게요. 자, 직교 모드 이런 거 나중에 볼 거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는 온대인 상태, 다시 얘기하면 켜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 꺼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주소 객체 표시 이것도 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끌 수 있고요.
자, 아까처럼 이런 거, 이거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질문이 많습니다. 이거는요,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면요. 자, 옆에 맨 끝에 보시면 사용자화라고 보이시죠? 사용자화.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없는데 여기는 있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맨 끝에 있는 사용자화라는 부분에 가시면 자,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좌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좌표값도 나와요. 좌표값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모형 공간, 내가 얘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해서 나는 이거 필요 없다. 그럼 얘 끄셔도 돼요.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도 이거 끄셔도 됩니다. 자, 얘는 이렇게 켜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좀 꺼져 있는 상태고요. 직교 모드, 극좌표 추적, 등강 투영 제도 뭐 이런 거 끄겠습니다. 그럼 끄셔도 돼요.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내리시게 되면 쭉 내용이 많습니다. 그쵸? 그래픽 성능, 이런 거 끄겠다 그러면 끄셔도 되고요. 화면 정리, 객체 분리, 주석 감시도 끄겠다 그럼 꺼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주석 가시성 이런 거 끄겠다. 자동 축척, 주석 축척 다 끄겠다. 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여기 보시면 쭉 보이나요? 여러 가지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난 선가중치라는 것은 선의 두께를 얘기하는데 얘가 필요하다. 그럼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선의 두께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D 객체 스냅, 객체 스냅 추적 여러 가지가 있죠? 극좌표 추적이라는 것도 있죠? 자, 등각 투영 제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적 입력이라는 부분 체크하시게 되면 자, 이 부분이 보이시나요? 동적 입력. 얘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인데 얘를 껐어요. 끄고 나서 다시 보시면 이제 안 나타나죠. 자, 아까 전에 선에서는 뭔가가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걔가 안 나타나죠. 그쵸? 그것은 무엇을? 여기 보시면 얘 동적 입력 끄기 지금 현재는 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고 얘를 다시 켜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이거 없애주세요.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요거 끄시면 되는데 얘는 나와 있지 않아요. 사용자화에 가셔서 동적 입력이라는 것을 체크하시고 꺼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끄셔도 되죠. 필요 없으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해서 환경을 여러분이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공간은 여기에다 그림을 그릴 거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화면을 보시게 되면 화면 구성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볼 부분은요. 이 홈 탭에서 많이 볼 거예요. 홈 탭에서 그리기라든가 수정이라든가 주석, 자, 도면층, 블록, 특성, 뭐 여러 가지 있죠? 자, 해서 이런 부분을 볼 거다라는 거. 자, 지금 얘처럼 화면이 검정색일 수도 있고요. 아까 제 화면인 것처럼 하얀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옵션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세요. 자, 반드시 여러분이 맞춰두셔야 할 것은 이 모형이라는 공간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모형이 맞춰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해준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하나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저장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작업을 하고 나서 그 파일을 저장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림을 그렸지만 저장을 하지 못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저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장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단축키로는 Ctrl S, Save의 S이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부분은요, Ctrl Shift S입니다. 근데 이보다는 요 있잖아요. 요 A로 되어 있는 요 단추. 자, 요 A 단추를 누르셔서 여기 안에서 저장을 한다거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면 되는 부분이세요. 자, 여기서 또 저장해서 여러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2016 버전이에요.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이죠. 자, 이보다 낮은 버전은 2015도 있고요. 그쵸? 2014도 있고요. 자, 2000도 있고요. 전부 다 이보다 낮은 버전이에요. 그쵸? 자,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파일이 2016 버전에서 작업을 한 상태예요. 얘를 나는 집에 있는 CAD 프로그램은 2013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작업했던 파일을 여기서 오픈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안 됩니다. 자, 높은 것에서 작은 걸로는 못 가요. 낮은 걸로는.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2013에서 작업한 거를 2016에서 오픈하겠다? 이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얘가 더 작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우리 2013에 용량이 요만큼이다라고 칠게요. 기능이 요만큼이다라고 하면 2014, 2015, 2016으로 가면서 기능이 조금씩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죠.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은 뭔가가 기능이 하나라도 추가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요만했던 기능이 추가가 돼서 요만해진다라는 거예요.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작은 게 큰 걸로는 들어갈 수 있지만 큰 게 작은 걸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2016 버전에서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나는 다른 업체에다 보낸다거나 또는 집에서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2016 버전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버전이 더 낮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저장을 하실 때 버전을 하위 버전으로 낮추어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작업하는 게 2016 버전이다. 가장 최신의 버전이다 라고 하면요. 내가 다른 업체에다 보낼 이 파일을 열어볼 수 있으려면 거기도 똑같은 최신 버전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전을 낮추어서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어디서든 거의 오픈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저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자, 그러면 저장에 관련된 부분과 자, 그리고 이제 새 도면 여는 부분 해서 컨트롤 N, New예요, New 해서 컨트롤 N 해서 우리는 이제 템플릿 파일에서 가져올 건데 자, 이 템플릿 파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어떤 양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양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ACAD-ISO.DWG라는 이 템플릿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규격으로 A3 사이즈 있죠. A3 사이즈. 우리가 노트만 한 건 A4 사이즈죠. 요거의 2배 크기가 A3입니다. 그쵸?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얘로 밀리미터로 친다라고 하면 420에 297 사이즈예요. 밀리미터예요. 여러분이 센티미터로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 42cm에 29.7cm짜리 종이란 소리예요. 자, 지금 이 용지는 기본 규격 사이즈 A3 사이즈의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얘보다 좀 더 큰 사이즈다, 420보다도 더 크다 그러시면 나중에 배울 리미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영역을 크게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건 나중에 배울 부분이고요. 자, 파일을 열어줄 때는 오픈입니다. 오픈. 컨트롤 O라고 해서 파일을 열어줄 때는 오픈에 들어가셔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직접 CAD를 띄워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요. 자, 볼게요. 자, CAD 프로그램에 가셔서, 우리 CAD 프로그램에 가셔서, 여기 가셔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자, 원도 그리고, 자, 선도 그리고, 그렸다, 이렇게 그렸어요. 저는 얘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여기 A라고 보이죠? 이 단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자, 새로 만들기도 있고, 열기도 있고, 저장도 있어요. 자, 지금 한 번도 저장이 안 돼 있다, 한 번도 저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시면 임시 이름으로 드로잉 1이라고 떠요. 자, 여기 보시면 드로잉 1이라고 뜨죠.
DWG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확장자인데요. DWG인 것은 전부 다 CAD 프로그램입니다. CAD 파일이에요. 자, 해서 자, 저장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뜨죠. 자, 우선 저는요, 바탕화면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이름을 좀 바꿔볼까요? CAD라고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D 폴더에다가 지금 현재 파일의 이름은 드로잉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여기에다가 뭐라 할까요? 그냥 1이라고 해볼게요. 숫자 1. 자, 중요한 것은 밑에 파일 유형인데요. 자, 기본 값으로는 오토캐드 2013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가 16 버전까지 나왔다 해서 최신 버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최신 버전을 보여야 되지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버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설정이 2013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으로 되어 있다라면 2013, 2014, 2015까지 다 오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2000이다 그러시면 밑에 보시면 파일 유형에 보시면 2007도 있고요. 2010도 있고요. 2004도 있고요. 많죠? 2000도 있잖아요. 그럼 2000에다 맞춰 놓으시게 되면 여러분이 2000 버전에서부터도 다 오픈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2000 밑으로는 R14 이런 식으로 떠요. 이건 옛날 버전이에요. 자, 그리고 도면 여기 보면 템플릿으로 저장하겠다. 내가 어떤 양식을 만들었다. 그 양식을 앞으로 계속 쓰고자 한다. 그럴 때는 도면 템플릿을 이용합니다. 이건 나중에 보고요. 자, 여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 그냥 2013으로만 두셔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자,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아까 전에는 드로잉 1이었지만 지금은 숫자 1로 바뀌었어요. 여기도 1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내가 여기다가 계속 그림이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한번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1번이라고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덮어 쓰여져요. 맞아요? 덮어 쓰여진 상태예요. 창은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좀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 하나 더 추가가 됐는데 얘는 2번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자, 뭐 한다? 저장이 아니라 한번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 이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2번이다 라고 저장을 하고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 이제 얘는 2번으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럼 1번은 어디 갔어요? 1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 화살표 누르셔서 열기로 가시면 되죠. 열기에 가시면 이렇게 파일이 뜹니다. 자, 지금 현재는 2번이었죠? 1번 선택하고 열기 버튼 누르게 되면 1번이 열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2번도 있고요. 1번도 있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열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자, 나는 이제 1번도 작업했고 2번도 작업했어.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다시 열어주고 싶어요. 새 파일, 새 종이를 꺼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자, 여기 보시면 얘는요. 빠른 도구라고 해서 여기서 누르셔도 되거든요. 여기서 저장하셔도 되고요. 저장 버튼 누르면 저장되죠. 여기서 오픈하셔도 돼요. 열게 하셔도 돼요. 자, 얘는요. 새로 만들기, 새 도면입니다. 여기서 누르셔도 되고 화살표 누르셔서 여기서 누르셔도 돼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템플릿에서 가져옵니다. 이게 양식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얘인데요. 얘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ACAD ISO라는 것은 기본 표준 사이즈 A3 사이즈의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얘를 누르셔도 되고 또는 자, 열기 옆에 조그만 화살표를 누르셔서 여기 안에서 미터법 없이 열기라는 걸 누르셔도 얘가 바로 얘예요. 똑같은 얘예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여시면 돼요. 요거를 열게 되게 되면 자, 얘는요. 420에 297 A3 사이즈에 맞춰져 있는 용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 보이나요? 요 좌표, 도면의 좌표를 보시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해서 2279예요. 사이즈가 대략.
3천, 4천까지 넘어가죠. 맞아요? 자, 이건 밀리미터니까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게 되면 453cm 정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A3 사이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420에 297, 그렇다고 딱 420은 아닙니다. 대략적인 사이즈예요. 거기에 맞춰서 기준이 잡혀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좌표 수치를 보시면 얘는 대충 100짜리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고, 얘는요, 얘는 1000단위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의 크기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작업이 뜨면요, 지금 기존에 열려져 있던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탭으로 열려져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2번, 자, 1번, 드로잉 2 맞죠? 끄고 싶다. 그럼 요거 X자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보이세요? 요 X자 버튼 누르시면 꺼지죠.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꺼지는 거예요. 얘는 시작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종이를 열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나갈 때 제가 새 도면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새 도면에 가셔서 ISO 또는 열기 옆에 가셔서 미터법 A3 사이즈로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얘로 미터법 없이 열기 얘를 누르시게 되면 A3 사이즈로 용지가 맞춰져서 새 도면이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첫 시간으로 2016 버전의 환경과 그리고 간단한 화면에 대해서, 화면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저장하기 또는 열기, 새도면 열기 이런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그리는 부분 이런 것들 나갈 거예요. 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